안녕하세요. 트렌디어 팀입니다. 트렌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주요 내용별 타임스탬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으로 바로 이동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트렌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렌디어의 데이터 범위는 뷰티,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동남아 5개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총 10개국 19개 채널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되어 있는 채널을 제외하고 2025년 오픈 예정 채널은 현재 2월 기준으로 9개 국가에 총 1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타겟 채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픈이 되었고요. 그 밖에 뭐 월마트라든지 틱톡 샵이 오픈이 될 예정이고, 유럽 채널로는 아마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시베 프랑스, 뭐 부츠 영국, 그리고 더글라스 독일, 이탈리아, 드루니 스페인이 오픈 예정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어두워 채널이 오픈 예정이고, 올리브영 글로벌, 그 밖에 쇼피 필리핀이나 아마존 인도 채널도 올해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디어 데이터의 이제 기준이 되는 트렌디어 대시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팀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국가별이라든지 뭐 플랫폼별, 마켓 데이터를 자유롭게 살펴보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렌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되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트렌디어 컨텐츠 팀에서 매주 다양한 트렌드 리포트를 제작 및 발행을 하고 있고, 뉴스레터로도 함께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렌디어 서비스의 가장 기초인 이 트렌디어 대시보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시보드 서비스는 현재 업데이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버전에서 이제 신규 버전으로 이 데이터들을 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규 버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버전이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은 채널과 이제 방대한 데이터 양이 있어서 이제 전체 채널의 풀 마이그레이션은 올해 3월에서 한 4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만일 이제 풀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지 않은 이 업데이트 버전에서 확인이 안 되는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기존 버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기존 버전 내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트렌디어 대시보드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도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 서비스 업데이트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대시보드랑 함께 보면서 좀 진행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뭐 활용을 하는지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어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뷰티,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원하시는 그 현재 구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카테고리로 지정을 해서 보시면 되시고, 이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채널 데이터로 넘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서브 카테고리 명과 함께 보여지는 이런 제품 썸네일의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에서 가장 최근에 이 판매량 순 랭킹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트렌디어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트렌디어의 모든 데이터는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의 기준을 준수를 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제품 URL 자체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요. 대시보드 형식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구분자가 조금씩 다른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당 플랫폼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스킨케어에서 나는 좀 더 하위 카테고리를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아마존 채널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뭐 스킨케어에서 페이스가 있고, 뭐 여기서 나는 뭐 트리트먼트 마스크로 보겠다 하면은 이제 난 더 드릴 다운 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완전 다운 레벨의 서브 카테고리를 확 눌러보실 수도 있는데, 난 그게 아니라 스킨케어에서 그냥 페이스 전체를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카테고리 레벨에서의 이제 그런 랭킹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채널별로 저희가 그 데이터 구성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채널에 대한 그 구조가 다 데이터 구조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트렌디어 내에서도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제 그 채널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달라서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예시로 이제 올리브영 채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크게 랭킹 분석, 트렌드 분석, 제품 분석, 리뷰 분석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이 메뉴를 이루었나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제품별로의 이제 데이터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제품 URL 기준으로 확인이 되는 뭐 판매 랭킹, 인기 랭킹 트렌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뭐 판매가 그리고 리뷰 수, 이거는 기간 내 리뷰 수, 지금 2월로 되어 있죠. 그래서 2월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리뷰 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전체 리뷰 수는 어떻게 되고, 평점이 기간 내 평점과 이제 전체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 이거는 등록일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트렌디어 내에서 바로 그 플랫폼으로 연동을 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렀는데 뭐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실 때 발생하실 수 있는데, 더 이상 해당 URL이 이제 운영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것처럼 판매 랭킹, 인기 랭킹 트렌드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그 랭킹의 기준은 각 서브 카테고리별로 인기순 랭킹 그리고 판매순 랭킹, 요 랭킹 값이 같이 적용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개요로 넘어갈게요. 이제 해당 제품 URL이 등록된 시점 이후부터로 봤을 때 해당 제품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메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미지도 바뀌었고, 뭐 가격도 바뀌었고, 제품명도 바뀌었다, 이런 것은 전월 대비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가격이 올라갔고 제품명이 바뀌었다, 가격이 다시 내려갔다, 막 이런 것들을 월 단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이미지 분석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상세 이미지 분석은 이 제품이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세 이미지가 변화를 했을 경우를 또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지정을 하면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상세 이미지에 이제 기준으로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 뭐 저는 최근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 상세 이미지 속에 있는 이제 텍스트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이 제품에서 어떤 점을 소구를 많이 하는지, 많이 언급을 했는지를 이렇게 키워드 사용 빈도 수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이제 요 메뉴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이제 엑셀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뭐 나는 그냥 데이터 바로 꺼내서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제 데이터 바로 보기로도 눌러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띄어져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좀 데이터들을 좀 더 수월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는데 눌러보고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속보습이다 이런 키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키워드를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 몇 개의 아이템들이 운영을 했고 그리고 해당 키워드와 함께 어떤 소구점들을 이 제품에서 함께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지 또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는 속보습이랑 효능이랑 뭐 피부 고민 그리고 성분만 모아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언어를 바꾸는 거라든지 뭐 탑 리밋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키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키워드로 보느냐 아니면 나는 상위 키워드만 보겠다 한다면 이제 여기서 상위 300으로 재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외 채널을 봤을 때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보고 싶다라든지 뭐 아니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난 보겠다 뭐 편하신 대로 언어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속보습이 언급이 되었던 제품의 그 소구점으로 상세 이미지 내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정렬을 바꿔서도 볼 수가 있는데 언급이 된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정렬을 나열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아이템 리스트 또한 이제 엑셀을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키워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유사어도 있을 수 있고 예외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이다 라고 했을 때 히알루론산이 한국어로 그냥 히알루론산이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해서 하나의 키워드로 보여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외어 처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는 뭔가 그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같이 트래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카다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성분 시카를 생각을 하는데 제시카 추천 제품 이런 식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분류한 성분 시카에 같이 포함이 돼서 그 제품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사어라든지 그리고 예외어 처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품 단위에서 소구점, 그 제품 키워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리뷰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리뷰에 대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좀, 나는 1월부터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1월부터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몇 개의 리뷰들이 이제 추이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리뷰 키워드, 이 기간 동안에 남겨진 1747개의 리뷰 안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리뷰 키워드를 많이 언급을 했더라 라는 것도 같이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품 키워드랑 리뷰 키워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약간 그런 단어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 키워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만약에 키워드를 눌러본다 라고 하면은 해당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이 언급을 했는지 겨울이라는 키워드, 유사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리뷰 단위에서 봤을 때 각 리뷰별로 소비자들이 본인의 피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피부 고민, 피부 타입, 피부 톤을 나눠서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는지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그 키워드별 언급 리뷰들을 이제 원문을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경쟁사 거를 본다, 뭐 아니면 내가 우리 자사 거를 본다 라고 해도 별점별로 좀 나눠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4점, 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키워드에서는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지를 좀 모아서 보고, 낮은 별점대 뭐 3점 이하라고 봤을 때 아쉬운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별점별로도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킨케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메이크업으로 넘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컬러 쉐이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옵션별로 좀 나눠서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킨케어 쪽은 옵션이 나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사실 헤어바디 쪽도 그런 효능이나 뭐 향 이런 거 관련해서 분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메이크업은 당연히 컬러 쉐이드로 분류되는 게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옵션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했을 때 해당 옵션의 이제 리뷰 수나 이제 어떤 키워드가 좀 많이 언급이 됐는지 옵션별로 다 분류를 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고객 속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구매 고객 속성은 예시를 하나 들어가서 볼까요?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리뷰를 남길 때 이렇게 본인의 속성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데이터는 전체 채널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올리브영이라든지 한국의 네이버 채널, 그리고 일본의 에코스메 채널 한정해서 구매 고객 속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고민이라든지 뭐 피부 타입이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비중으로 좀 더 뭐가 많았나 좀 분류를 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가격이 사실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를 이제 추이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아까 봤었던 뭐 판매 랭킹 트렌드, 인기 랭킹 트렌드.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져서 요 메뉴들을 이루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제가 이걸 촬영하는 날짜가 2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대시보드 상에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집을 한다고 해도 이제 데이터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 최대 일주일 정도의 버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에서는 사실 일주일보다 좀 더 버퍼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버전으로 좀 개발을 해서 지금 데이터들을 다 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최근 기간의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최대 일주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end나 5월이나 뭐 not을 사용을 한다. 이건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상위에 이제 보여지는 요 브랜드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브랜드에 포함되는 이제 제품들을 모아서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그 외에 브랜드를 내가 선택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격 레인지 내에서 다른 제품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보고 싶다 라든지, 이제 가격 단위로 좀 분류를 하셔야 된다면 이제 가격 필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필터를 이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랭킹 분석에서 일간 판매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판매량 순 랭킹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판매량 순 랭킹으로 봤을 때 해당 서브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그 랭킹의 제품은 뭐 688개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제품 안에서 소구를 하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를 해놨고, 이 워드 클라우드가 여기저기에 이제 좀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키워드 분석 요청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찾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찾겠다.
아니면 어떤 키워드가 이제 뭐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요 키워드 분석 요청하기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저희 CS 팀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회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는 이제 키워드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유사어로 들어가서 이제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같이 안내를 좀 해드리고, 만약에 없는 누락된 키워드가 있다, 뭐 신규 키워드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간 판매 랭킹 기준으로 아이템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트렌드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트렌드 분석에서는 이제 리뷰 급상승 제품, 뭐 판매 랭킹 급상승 제품, 인기 랭킹 급상승 제품, 뭐 신규 등록 제품, 뭐 이렇게 많죠. 그래서 리뷰 급상승 제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뷰 급상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워딩을 급상승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엔 제가 선택한 기간, 뭐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데이터가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해당 기간 동안에 누적 리뷰 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리뷰가 어떤 제품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뷰 관련한 이런 메뉴들 같은 데를 보면은 리뷰 급상 제품, 뭐 급상승 리뷰 키워드, 뭐 리뷰 키워드, 뭐 여기도 있지만 이제 필터가 다른 메뉴에 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톤, 피부 고민, 피부 타입, 한마디로 리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 구매 고객 속성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뷰 관련 메뉴에서 이제 해당 필터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랭킹 급상한 제품, 인기 랭킹 급상한 제품, 이 두 가지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랭킹 급상승 제품을 볼게요. 이제 해당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판매 랭킹과 인기순 랭킹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만일 뭐 예를 들어 아마존 미국 채널이다 라고 했을 때는 판매 랭킹만 있거든요. 그리고 Q10 채널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Q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 급상승 제품은 리뷰 급상승 제품과 같이 이제 수량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택한 기간 동안에 누적 판매 수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어떤 제품이 이제 좀 많이 수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가를 이제 모아서 보는 건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상 제품 메뉴도 있죠. 그래서 Q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매 수량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Q10이든 그리고 쇼피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 Q10과 구조가 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피 채널도 그 판매 수량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아마존 채널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 수 있고 이제 판매 랭킹 급상 제품 이 메뉴만 있죠. 이 이유는 이제 판매량 순 랭킹만 있고 인기 순 랭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품 상세 리포트로 들어와도 판매 랭킹만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랭킹 급상 제품이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이 뷰티 시장의 변동이 크잖아요. 베스트 제품들은 이제 노출이 뭐 이렇게 카테고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랭킹을 봤는데 어떤 것들이 좀 상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이 SNS에서 바이럴이 돼서 라든지 이제 빠르게 라이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라이징들을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변동을 보다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랭킹 급상한 제품, 인기 랭킹 급상한 제품, 요거를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12월 1일부터 뭐 1월까지로 제가 기준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이 대시보드 시스템 상에서 1월과 12월에 이 데이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그 랭킹의 평균치를 빼서 어떤 게 변동의 범위가 굉장히 큰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랭킹의 그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매 랭킹 기준이다 보니까 판매 랭킹이 예시로 이 제품을 보면은 12월 대비 1월에 랭킹이 742위나 이게 라이징을 했다. 뭐 이거는 이제 738위가 뭐 라이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품이 판매 랭킹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이제 라이징을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메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어떤 키워드들을 공통적으로 소구를 하는지 모아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판매 랭킹 기준으로의 급상승을 본 거라고 하면은 이제 인기 랭킹 급상 제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인기 랭킹 급상 제품은 당연히 판매 랭킹이 아닌 인기 순 랭킹 기준으로 랭킹이 어떤 게 튀어올랐나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12월이랑 1월 기준으로 내가 나눠서 봤을 때 랭킹이 어떤 제품이 인기 순에서 이렇게 튀어 올랐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신규 등록 제품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체 채널 내에서 사실 보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국내 채널에서만 좀 확인이 가능한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해당 URL, 제품의 URL이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1월부터 2월 26일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URL 기준으로 제품이 신규로 등록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제품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운영을 했던 제품들이 이제 어떤 기획 구성을 하는지, 뭐 어떤 용량대로 내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아서도 보실 수 있는 메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제품을 모아서 봤고요. 요 제품 키워드 메뉴는 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제품 키워드나 리뷰 키워드를 먼저 살펴본 후에 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품 분석에서 이제 제품 목록은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올리브영 스킨케어 에센스 세럼으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월 동안 저희가 데일리로 랭킹을 수집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동안에 이 카테고리 내에서 몇 개의 제품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1월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템이 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변화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여기는 제품 목록 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제품 키워드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제품 키워드. 아까는 그 제품들의 뭐 하나를 들어가서 그 제품 한 개를 위한 키워드를 막 모아서도 보고 각 메뉴별로 어떤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쓰나 이제 모아서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 카테고리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채널의 에센스 세럼 카테고리 내에서 2월 동안 운영이 됐던 그 아이템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소구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품 키워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키워드 그룹을 뭐 개수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룹을 지정을 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나는 자사랑 경쟁사의 그런 소구점만 비교를 하면 돼 라고 하시면 그 브랜드를 필터링 하셔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키워드를 만약에 클릭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이제 해당 키워드 그러면 피부 장벽이라는 제품의 키워드를 어떤 브랜드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아이템들에 넣어서 쓰고 있는지 소구를 하고 있는지 아이템 개수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 키워드와 함께 어떤 키워드를 함께 쓰는지 이제 공통 제품 키워드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이템들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기간을 바꿔서 봤을 때 키워드들의 구조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월별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추이를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에 발표를 진행을 했었던 자료인데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해당 채널 내에서 이 키워드를 소구하는 이제 제품의 수가 월별 카테고리별 제품 수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세럼이라든지 뭐 페이셜 크림, 토너, 마스크 시트로 봤더니 이거를 소구하는 제품의 수가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 뭐 요것도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월별 추이로 아이템별로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던 그런 장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제가 엑셀로 뽑아서 이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이 급상승 제품 키워드 메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상승 제품 키워드로 가면은 지금 2025년 2월 동안 운영된 요 키워드들 사실 이 키워드는 여기서 보였던 요 키워드들을 이제 쭉 테이블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품 키워드 단위로 봤을 때 어떤 키워드를 많이 쓰더라 라는 것을 요 메뉴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2월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2월 기준으로 아이템 수 그리고 키워드를 쓴 아이템 수에 따라서 순위가 이렇게 매겨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정렬이 높은 랭킹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급상승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전기 대비로 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좀 순위가 올라갔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전기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많이 올라간 것부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순위를 보는 것보다 나는 그냥 이 숫자만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아이템 개수만으로도 사실 확인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제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아이템 수 자체로만 이제 추이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컬럼을 이제 날리고 나는 숫자로만 같이 비교를 해볼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좀 데이터를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품 단위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뭐 브랜드를 지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성분만 비교를 하고 싶어. 아니면 뭐 피부 고민이라든지 뭐 효능만 비교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그 그룹만 좀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뭔가 나비존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뭐 특정 키워드를 이제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제품 키워드에서 키워드 눌렀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키워드를 어느 브랜드에서 썼고 어떤 키워드 같이 썼고 어떤 제품에서 쓰였는지를 모아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리뷰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뷰에서는 이제 구매 고객 속성, 리뷰 키워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매 고객 속성 아까는 제품 단위로 봤지만 여기서는 뭐 제품 단위로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 제품만 이렇게 써가지고 필터링을 거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 자사 아니면 뭐 경쟁사 뭐 나는 어떤 브랜드를 좀 주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필터링을 거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런 필터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올리브영 스킨케어 에센스 세럼 내에서 이제 피부 고민으로 봤을 때 피부 타입은 어떤 게 많고 피부 톤은 어떤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제가 필터를 아무것도 걸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카테고리 기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 기준과 뭐 브랜드별로 나눠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기준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트러블이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해당 브랜드는 약간 이런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찾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리뷰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리뷰 키워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간을 자유자재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월, 12월부터 제가 1월까지로 볼게요.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떤 리뷰 키워드가 어떤 게 많이 쓰였나를 보고, 뭐 이거는 사실 브랜드로 많이 필터링을 보시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경쟁사라든지 뭐 자사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브랜드가 이 키워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뭐 경쟁사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언급이 좀 덜하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소비자 반응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찾으면서 이제 제품의 개선의 방향을 잡으시거나 신제품을 개발하실 때 좀 리뷰를 통해서 많이 인사이트를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요 키워드 제가 선택한 요 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해당 2달 동안에 어떻게 언급이 됐었고, 여기에서도 제가 뭐 예를 들어 피부 결이라는 키워드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리뷰 관점에서 해당 피부 결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브랜드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지, 그래서 요거는 리뷰 수로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서 많이 보여졌고, 그리고 피부 결과 함께 어떤 리뷰 키워드가 함께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피부 결이 있었는데 이거랑 뭔가 내가 같이 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기초 화장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한 요 2가지의 키워드가 함께 언급된 이제 그 리뷰들만 같이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결이랑 뭐 기초 화장이 같이 언급된 리뷰가 어떤 브랜드에서 많았고,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이 어떤 게 또 많이 쓰였고,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 이게 같이 많이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 피부 결로 봤을 때 피부 결이라는 리뷰 키워드가 어느 제품에서 많이 쓰였구나를 이제 모아서 봤는데, 여기서도 제가 특정 제품을 클릭을 한다 라고 하면은 해당 제품 내에서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는지를 이제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봤더니 막 전년 동기 대비나 뭐 전기 대비나 내가 막 뽑아서 봤어. 근데 봤더니만 이제 어떤 키워드가 라이징을 하더라, 이 카테고리 자체에서. 그래서 나는 소비자들이 그냥 제네럴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전체 리뷰 보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리뷰 보기 내에서 해당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제 전체 제품 단위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키워드가 어떻게 언급이 됐고, 근데 이거를 최신 리뷰 순으로 보느냐, 뭐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네,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시고, 근데 나는 여기서 아쉬운 의견만 그 별점 낮은 것만 좀 모아서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빠르게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메뉴가 요 급상승 리뷰 키워드 메뉴입니다. 그래서 급상승 제품 키워드는 아까 제품 키워드 단위에서 봤을 때 제품 키워드의 변화를 봤다라고 하면, 급상승 리뷰 키워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리뷰 키워드 단위에서 본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뭐 예를 들어 11월부터 1월까지로 기간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떤 리뷰 키워드가 많이 쓰였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11월부터 제가 1월까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리뷰 수와 그리고 리뷰 수가 많은 거대로 했을 때 이제 순위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전건은 제가 선택한 이 기간 기준으로 전기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기로 봤을 때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 나는 이거를 좀 순위가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뭐 특정 키워드로 들어가서 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해당 키워드가 아까 여기서 눌러봤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당 키워드가 어느 브랜드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됐고, 리뷰 자체에서, 그리고 이 키워드랑 어떤 게 많이 쓰였고 어떤 제품에서 언급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여기서도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위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 나는 순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봤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절대 숫자 자체로 비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엑셀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금 11월 걸로 봤으니까 똑같이 11월부터 1월로 한번 놓고서 볼게요. 그러면 24년 11월부터 1월 31일로 봤을 때 저는 전체가 아니라 그냥 상위 300개 있는 리뷰 키워드만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엑셀을 다운을 받아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나는 전년 동기 대비랑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24년 11월부터 25년 1월로 제가 분류를 할게요. 네. 그래서 앞에 제가 방금 다운을 받은 요 키워드 앞에는 기간을 이렇게 같이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나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2023년 11월부터 그리고 2024년 1월까지로 보겠다. 그리고 상위 300위 기준으로만 볼게요. 데이터를 봤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하나의 시트에 붙여서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또 얘는 23년 1월, 11월, 24년 1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정리한 요 하나의 시트를 이제 피벗을 돌려서 같이 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본다. 좀 잘 안 보이시죠? 기간을 컬럼에 두고 키워드를 넣고 리뷰 숫자로 보겠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진짜 언급량 그 자체를 놓고서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그 공식이 깨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if error 만약 값이 안 나오면 그냥 공백 처리를 해달라 라는 수식을 제가 걸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네. 그래서 얘네들을 소수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터를 돌렸을 때 값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복사를 한 것들을 값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면은 이제 요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가 분류를 하는 게 좋겠죠? 우선 필터를 걸고 0보다 큰 거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해서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놓다라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백으로 있는 요런 데들은 보시면 전기에는 여기가 비어져 있죠. 왜냐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당 키워드는 상위 300위에 들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신규로 들어간 거죠. 근데 봤더니만 약간 30대, 40대, 뭐 PDR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외에도 라이징 키워드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언급 자체가 많아졌는지를 같이 좀 수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알갱이, 뭐 이런 뭐 안티에이징, 고함량, 시술, 아까 봤었던 순위로도 올라갔던 키워드였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빠지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는 좀 상위권에서 빠졌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것들이 언급 자체에서도 좀 줄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러리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표를 함께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4년 초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보면은 어떤 뭐 해당 성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브랜드들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상위권에 있더라. 그래서 리뷰 랭킹 탑 제품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펩타이드를 소구를 하는 제품들을 놓고서 이제 펩타이드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제가 특정 키워드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해당 키워드를 소구하는 이제 브랜드와 어떤 제품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 많은 순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랭킹이 펩타이드가 들어간 제품들이 이렇게 랭킹이 이렇게 나타난다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펩타이드 세럼 성분 중에 탑 10으로 놓고서 봤을 때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분을 봤을 때 펩타이드 외에 어떤 성분이 함께 쓰인 키워드, 성분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게 많이 있었는지를 탑 10에 본 거고, 그리고 효능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성분이 아니라 내가 효능 관점에서 어떤 게 좀 많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탑 10에 세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세포라 미국 채널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세포라에서 봤더니 뭐 가장 많이 배합되어 있는 성분이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콜라겐이라든지 비타민 C, 뭐 레티놀 등이 인기 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 그리고 효능으로 봤을 때 뭐 탄력이 가장 많고 뭐 보습이라든지 뭔가 플럼핑이라든지 뭐 레디언스, 스트렝슨 뭐 엑스폴리에이 뭐 이런 각질 제거 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런 것들을 제품 단위에서 같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거를 리뷰 관점에서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펩타이드의 스킨케어 리뷰 키워드에서 이제 200위 안에서 들었던 그 리뷰 키워드 중에서 전 기간 대비 순위가 상승한 효능 고민으로 놓고서 봤을 때 뭐 안티에이징, 엑스폴리에이팅, 뭐 선스크린 뭐 이런 게 순위가 리뷰 자체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분 자체에서도 봤을 때 스쿠알란이라든지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렉틱 애시드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소비자 리뷰 관점에서 라이징을 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키워드와 리뷰의 키워드를 함께 크로스를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반응이 올라가고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이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봤을 때 약간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장표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제품이 뭔가 탄력을 펩타이드로 탄력을 강조를 하고 뭐 렉틱 애시드라든지 아하 성분 함유로 각질 제거 기능을 강조를 한 제품인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여기서 봤었던 요 리뷰 키워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에서처럼 뭐 각질 제거라든지 그리고 렉틱 애시드의 라이징에 실제로 기여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뭔가 어떤 것에 좀 반응이 있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능에 좀 만족감을 보였고 이제 사용 후에 이제 글래스킨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약간 이런 제품을 같이 찾더라. 라는 것들로 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뭐 리뷰 키워드든 제품 키워드든 이제 다양하게 내가 살펴보고 싶은 방향성대로 뭐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사실상 대시보드 서비스는 그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가 봐야 되는 그 항목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아주 잘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리뷰 관련 메뉴, 뭐 리뷰 급상한 제품이라든지 뭐 리뷰 키워드라든지 뭐 이렇게 있고, 각 제품별로도 있는데 리뷰 분석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터가 하나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 업데이트 버전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후순위로 빠르게 적용을 해달라라고 우선 요청은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별로 쓰임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체험단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을 해보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온오프 기능이 추가된 필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별로 좀 다 다르더라고요. 뭐 큐텐에서도 그렇고, 뭐 아마존 US 세포라 뭐 이런 다른 해외 채널들 같은 경우에도 제품 제공을 해서 리뷰를 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써야 하는 그런 워딩이라든지 뭔가 조건들이 조금씩 상이해서 저희가 채널별로 그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개요 같은 부분은 이 채널의 뭐 상위 카테고리 레벨로 봤을 때 뭐 카테고리 비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전에는 서브 카테고리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위 카테고리도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메뉴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카테고리 개요 페이지는 좀 더 데이터만 보실 수 있게, 뭐 서브 카테고리별로 뭔가 리뷰 전체 수라든지 뭐 아이템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테이블 형식으로 좀 빠르게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업데이트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을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에 대한 좀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살짝 지나갔었던 이런 큐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쇼피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판매량 순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판매량은 말 그대로 판매량이고, 이제 판매량에 따른 랭킹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랭킹의 변동이 어떤 게 크냐는 이 판매 랭킹 급상한 제품에서 봤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별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 수량과 매출액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판매 순위 그리고 판매 수량, 매출액으로 바꿨을 때 이제 매출액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판매 수량 값은 어떻게 보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면, 각 제품의 저희는 URL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제품 URL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판매 수량의 이 수치가 일자별로 매일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하는 값의 오차 범위를 저희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량을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판매 수량값, 일자별로 변한 이 값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판매 수량에 일자별로 적용되는 이 가격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판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량 곱하기 판매가를 해서 매출액 산정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언어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냥 일본어로 볼래 라고 하시면 일본어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나는 한국어로 키워드 바꿔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한국어로 언어를 바꿔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언어별로 그 키워드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제품 키워드, 리뷰 키워드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채널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미국 채널, 이 세포라든 사실 얼타든 아마존이든 되게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판매 랭킹 그리고 리뷰 이제 나머지 메뉴는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설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컨텐츠들을 이제 자유롭게 열람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랭킹을 보는 컨텐츠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리뷰 키워드 분석을 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리뷰 분석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이 수치 저희가 아까 만들었었던 요거 요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 이제 2024년 하반기 자료라 이제 2024년 상반기 대비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봤을 때 이제 리뷰 키워드가 어떤 게 이렇게 올라왔더라 라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제품들이 언급이 많았고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 저희가 찾아봤던 그 대시보드 상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채널별 주목 제품과 국내 라이징을 할 트렌드 성분은 이렇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제품 키워드 자체에서 상세 페이지 성분 키워드 요약 제품 키워드에서 성분 그룹을 놓고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제품 언급 수가 좀 많아진 게 어떤 게 있고 가장 많이 쓰인 게 어떤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비교를 해본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성분 내에서는 어떤 게 좀 급상승 제품이었는지를 좀 짚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컨텐츠는 매주 업데이트를 할 때 새로운 컨텐츠가 업로드가 됐을 때 발행을 할 때 뉴스레터로 알림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 라이브러리 서비스도 저희가 한 3월 말 4월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그냥 단순히 저희가 업로드를 한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리포트를 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데모를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구성도 조금 바뀔 거고 기존에 올라갔던 트렌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약간 레이아웃은 조금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애널리시스 뭐 URL을 넣으면 이렇게 리포트로 굽는다든지 URL을 넣으면 엑셀로 만들어 준다라든지 근데 요거 외에도 이제 뭐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는 거 그리고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리포트를 생성하는 거 요런 것도 같이 요 트렌디어 AI 툴스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포트 타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공식 런칭을 할 때 좀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할 텐데 뭐 채널을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키워드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리고 기간을 선택할게요. 그럼 저는 1월로 선택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제너레이트를 돌리면 그러면 이제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생성이 되고 이제 여기서 확인한 이런 리포트들은 이제 PDF나 PPT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포트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크레딧 차감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트렌디어 AI 서비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만약에 뭐 키워드 애널리시스로 본다. 사실 이거는 템플릿이 여러 개가 이제 좀 합쳐진 버전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보여지는지를 이제 샘플로 저희가 만든 거였고요. 네. 그 제품별로까지 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키워드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뭐 리뷰 추이가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 이제 어떻게 분포가 나타나고 있고
브랜드 페네트레이션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브랜드 수가 이제 어떻게 되고 대표 제품들이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 레인지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게 좀 이 가격대별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 함께 쓰였는지, 그리고 뭐 상위 제품들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 템플릿의 합친 버전이기 때문에 뭔가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공식 런칭이 됐을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이용하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